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저는 내신 관리를 3주 전부터 하려고 항상 마음은 먹었지만 내신 기간 2주 혹은 2주 반 전쯤에 전국 혹은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 모의고사 날까지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신 공부를 따로 해두지는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그날의 수업을 완전히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했다면 수업을 충실히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졸거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 마주치면서 대답을 성실히 하면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친구가 대답이 영 시원찮으면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이 어렵구나 하고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 과외받는 것처럼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험 전날에 EBS 강의를 잘 활용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검색하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신 중간, 기말 예상 문제들이 있는데 퀄리티도 좋고 헷갈렸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사교육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3. 수능 준비. 사실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을 가기로 다짐했기에 완전히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만큼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저 등급을 맞추고 수시 전형에서 탈락할 것에 대비해 또 전반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공부에 치중했습니다. 전 수능 공부에 대해 질문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이고 이게 무슨 공부법이냐고 의아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4등급을 맞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계속 풀고 그랬지만 1학년 때까지 킬러 문항들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닥치는 대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2학년 중반쯤 되니까 문제를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막막하다면 일단 피하지 말고 부딪혀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 축적되면서 그 문제 데이터들이 나에게 유형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문제 이해도 못했던 제가 1등급을 계속 받으며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여름, 평가원 기조가 변했고 저는 거기에 또 흔들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아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마음이 조급해 확률과 통계 기본 개념이 헷갈려서 인강 한 세트를 하룻밤을 새 다 듣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능날 아침에는 수능 특강 기본 문제도 안 풀릴 정도로 초조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였기에 수능에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학 100분이 99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느낀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내 몸에 쌓인 데이터들이 배신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수능도 벼락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벼락치기는 아까 말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험을 잘 보고 싶고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과 정치에서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3등급, 어쩔 때는 4등급.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을 때 평가원 기출문제를 한가득 뽑아놓고 몇 시간 동안 법과 정치 모의고사만 풀고 해설 듣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점점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진작 안 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공부하지는 못했어도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때 친 법과 정치 과목에서 며칠 전 기출문제에서 봤던 보기가 나왔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법과 정치를 좋은 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고 온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비교과 활동. 저는 3년 내내 교내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1학년 때는 문이과를 정하지 않았기에 일부러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며 식견을 넓히려고 하였고, 2학년 때 문과로 학업 방향을 정하면서 독서 토론 동아리를 계속했고, 자기소개서에 토론 능력을 강조하는 데 좋은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니 생기부 독서칸에도 책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진로나 시사와 관련해 동아리장을 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자기주도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활동. 독서 활동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관심 있는 한 부분을 꼽아 그 부분과 관련된 독서를 깊이 있게 하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 하나를 알게 되면 참고 문헌 등을 통해 또 다른 좋은 책들을 알게 되어서 책을 찾기도 쉽습니다. 또 문이과에 관계없이 독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학문적 관심만으로 내가 이만큼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다고 어필하는 것이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100권 정도를 읽었는데 이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 발췌독한 책들도 많이 있고 책들 간의 연관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꼭 대학 입시를 위한 독서가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씩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와 끝까지 읽고 힘든 수험 생활 시기에 위로를 받고 앞으로의 내 모습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짬을 내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저는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시대회 참가. 일단 모든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도 않았었고 어떤 대회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후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전에 했던 대회를 연결시켜 새로운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업 능력과 관련된 경시대회는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상, 봉사활동 수기 경진대회, 통계 활용대회, 토론대회, 소논문대회, 모의 콘테스트 등 정말 대회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물론 장려상에 그친 대회도 많고 딱히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대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이 후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소논문을 작성하는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진로 희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엇보다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원 활동. 1, 2학년 때는 반장으로, 3학년 때는 회계로 활동했습니다. 저에게는 임원 활동이 크게 생기부 기록이나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임원으로 활동하니 교무실에 드나들 일이 잦고 담임 선생님과 특히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면서 도움이 될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30명이나 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은 임원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1, 2학년 때는 야자 시간을 이용해 격주로 학교 근처의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봉사를 했고, 3학년 때는 주말을 이용해 집 근처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왕 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진심을 다하며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하며 가진 생각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나의 관점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